첫걸음부터 함께하는 한글입니다. 한글의 시작과 끝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공문서 작성 방법에 대해 공부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공문서 작성은 어려워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어렵다는 건 아마도 그 문서를 작성하는 그 내용을 보다 함축적이고 보편적인 어떤 용어 선정 이런 것들이 어렵겠죠. 실제로 한글의 기능은 그다지 복잡한 기능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함께 익혀볼까요? 작성 규칙 함께 보죠. 자, 일단 여러분 한글 열어보세요. 함께 만들면서 이야기합시다. 사실 공문서의 종류 굉장히 많습니다. 기한문, 시행문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가장 보편적인 기한문의 형태를 만들어 보죠. 기한문 중에서도 일반적인 형태를 만들어 볼 겁니다. 기한문은 이제 말 그대로 어떤 안건을 일단은 검토를 해달라. 이러한 성격의 문서예요. 자, 문서를 만들 때는 여러분 F7 먼저 눌러서 F7이요. 네, 파일에서 여기 편집 용지 요거 눌러도 되고 F7 눌러도 됩니다. 단축키. 자, 위, 아래, 왼쪽, 오른쪽, 아래쪽 이렇게 나오는데 위에 20, 머릿말은 제로, 왼쪽 20, 오른쪽도 20 만들어 볼까요? 그 다음에 아래쪽은 15, 꼬릿말은 제로 이렇게 만들어 볼까요? 네, 이렇게. 자, 여백을 많이 줄였습니다. 그만큼 쓸 수 있는 공간을 늘린 거죠. 설정. 자, 이렇게 여러분 만들어져요. 끝도 보여드리죠. 자,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그죠?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내용을 이제 입력을 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이게 있습니다. 규칙이에요, 여러분. 그 공문서는 이건 쓰지 마세요. 일단 보셔야 된다는 거죠. 크게 두문, 본문, 결문 이렇게 구성돼요. 네, 공문서의 형식은 한마디로 머리, 몸통, 다리 이렇게요. 그래서 두문에는 바로 뭐가 들어가느냐면 이 문서를 보내는 기관명, 발신 기관명, 그 다음에 수신, 받는 사람이 누구냐, 그 다음에 이 문서를 어디를 거쳐서 가느냐, 경유, 그 다음 제목은 뭐냐, 이런 것들이 두문이에요. 본문에는 뭡니까? 말 그대로 본문 내용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실제로 그 문서의 내용이죠. 문서의 내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결문에는 뭐냐면은 그 문서를 발송하는 기간에 그래서 발신명의라고 불러요. 발신명의. 그 문서를 보내는 곳의 대표자, 직함 뭐 이런 걸 씁니다. 그 다음에 이 문서가 기한문이면 기한자가 누구고, 그 다음에 이 문서를 검토하는 사람은 누구고, 결채권자는 누구고 뭐 이런 거 있죠. 서명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이 문서의 우편번호, 주소 이런 거 있죠.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런 거. 이런 것들을 쭉 쓰는 게 바로 결문이에요. 됐죠? 이런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 두문부터 한번 만들어 볼까요? 발신 기관명이요. 네. 자, 우리는 이 공적인 문서니까 가장 많이 듣는 게 행정안전부 뭐 많이 듣죠. 그래서 행정안전부 이렇게 제가 쓸게요. 그 다음에 엔터를 치고요. 수신. 참고로 이 수신은 받는 사람, 이 문서를 받는 사람. 그럼 한 칸 띄고 받는 사람이 여기 여러분 이 사이는 하나, 둘 이렇게 띄면 돼요. 두 칸. 만약에 홍길동이면 홍길동 이렇게 쓰고 가로 열고 이 사람의 주소를 쓰면 돼요. 근데 만약에 받는 사람이 여러 명이면은 그냥 여기에다 수신자 참조라고 쓰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경유가 있다. 그런 가로 열고 경유가 있으면 경유 쓰면 돼요. 어디를 거쳐서 간다.
그 다음 제목이 나오게 됩니다. 자, 제목을 여러분이 이제 쓰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신속한 제설 작업의 제설 작업 개선권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제목을 썼습니다. 됐죠, 여러분? 자, 이렇게 내용을 쓰고 엔터를 칩니다. 꽝. 됐어요. 여기까지가 여러분 두문이에요. 와, 됐죠? 이렇게 쓰고 이제 본문의 내용을 여러분이 이 밑에 이제 쓰면 되는 거죠. 아하. 그리고 두문과 본문, 결문 얘네들을 각각 시각적으로 구분을 해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엔터 친 다음에 자 여기 여러분 보시면은 편집에도 있습니다. 여기 도형 보이죠? 예. 도형에 보면 여기 선, 직선, 직선 이용해서 그냥 찍 그려요. Shift 키 눌러서 찍 그리면은 삐뚤어지지 않아요. 이렇게 그려 놓으세요. 됐습니까? 그리고 이제 본문의 내용을 쓰는데요.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여러분 제가 2칸 띄지 않았나 봅니다. 자, 2칸. 참고로 이게 헷갈리면 보기에서 조판부 눌러보시면 됩니다. 2칸 띄고 2칸 띄고. 맞아요? 예. 자, 그 다음 조판부 끕니다. 요렇게. 그럼 이제 제목 다음에 내용을 이제 입력하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 내용이 여러 개예요. 개선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왜 개선이 필요한가, 개선 근거, 두 번째 개선을 할 때 뭐 개선사항, 내가 안건으로 개선할 사항이 어떤 내용이다 이런 것들. 이렇게 여러분이 본문 내용에서 설명할 내용이 여러 개라면 뭐 그걸 지루하게 쭉 쓰는 것보다는 깔끔하게 명확하게 번호를 매겨서 여러분이 표시를 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참고로 번호는요 여러분 가장 큰 항목은 곧바로 1번, 2번 이렇게 나가요. 그 다음에 1번 안에 여러 개 세부 항목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 2칸 띄고 가나다 이렇게 나가요. 그 다음에 가 항목 안에서도 더 세부적인 내용이 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띄고 여기에 뭡니까? 바로 외가로 1, 2, 3, 4 이렇게 나갑니다. 됐어요 여러분? 예, 요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외가로 1번 안에서도 뭔가 더 세부적인 내용이 있다?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띄고 여기에 또 어떻게 돼요? 가, 외가로 이런 식으로 항목이 전개가 되는 겁니다. 이 항목의 규칙이에요. 됐어요? 자, 요걸 먼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1번부터 내용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쓰고 여러분 여기 1번은요 따로 띄어쓰기 안 합니다. 그냥 1이에요. 이렇게 하고 1번 하고 한 칸 띱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바로 이렇게요. 그 개선이 필요한 근거 개선이 필요한 근거 개선의 근거 아니면 그냥 제설 신속 제설 작업의 근거 이런 식으로 내용을 씁니다. 1번 이렇게. 자, 그리고 여러분 엔터를 칩니다. 엔터를 쳤어요. 자, 치면 2번이 나오잖아요. 이거를 지워버리고 하나, 둘, 2칸을 띄어요. 얘는 띄지 않았죠. 얘는 띄어요. 그리고 여기에 세부적인 내용 써야 된다. 가땡, 나땡 이렇게 세부적으로. 그리고 여러분 요 사이는 한 칸을 띄워주면 되는 겁니다. 한 칸 띄고 내용을 씁니다. 뭐라고요? 이렇게요.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가로 열고 뭐 예를 들어 20년 11월 15일부터 21년 뭐 예를 들어 3월 15일 이렇게요. 됐죠? 기간에 이렇게요. 그
한파와 그 다음에 대설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이렇게 그 다음에 엔터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 둘 이렇게 띄고 나 이렇게 쓰는 겁니다. 한 칸 띄고 또 내용을 쓰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여기서 제설 장비 인력 이렇게요. 제설 장비 및 인력 이렇게요. 인력 간의 어떤 연락체계 연락체계 개선 필요 이런 식으로 내용을 쓴다고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제가 근거를 쓰고 이제 개선 그 건의 내용을 쓰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어떻게 쓰느냐면 여기서 엔터를 치고 2번 항목을 써야 되잖아요. 여기다 2번 이렇게 곧바로 쓰는 것보다는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하나를 더 쳐서 2번 항목이 여기서 시작된다는 거죠. 한 칸 띄고 이렇게 됐나요? 그래서 여기에서 개선 사항 이렇게 쓴다는 거죠. 아하. 그래서 개선 사항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이 여기서 엔터를 쳐가지고 구체적으로 여기도 뭐 번호가 가나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하나 둘 띄고 가 점 찍고 하나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이렇게요 뭐 고갯길 뭐 급곡선 도로 등 제설 취약 구간은 위험도에 따라 그 등급할 필요가 있다. 등급화함 이렇게 써야 돼요. 됐죠? 그래서 엔터 치고 이 가번에 대해서 더 세부적인 내용을 써야 된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엔터를 치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하나 둘 셋 넷 4개를 띄라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뭘 써라? 1번 외가로 이렇게 한 칸 띄고 됐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로 1에서 3등급까지 1에서 3등급까지 세분화하여 제설대책 추진 이렇게요. 됐죠? 그리고 엔터 치고 또 2번을 써야 된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고 2번 가로 열고 한 칸 띄고 그 다음에 1등급 구간은 3cm 이상 3cm 이상 뭐 적설 예상시 전담 차량을 우선 배치 이런 식으로 내용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나번호를 써야 된다. 엔터 꽝 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2칸 이렇게 하고 나 이런 식으로 내용을 써 나가는 거예요. 아하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뭐 교통사고 이렇게 교통사고 빈도가 높은 뭐 상습 결빙 구간 뭐 이렇게 내용을 쓴다고요. 결빙 구간에 대한 내비게이션 안내 시범 실시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을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세부 항목이 없다. 엔터 꽝 이렇게 해서 그냥 하나 둘 띄고 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서 내용을 써주면 된다는 겁니다. 어때요? 딱 보기에도 딱딱 구분이 되지 않나요? 한번 먼발치해서 봐주세요. 됐죠? 그리고 뭡니까? 여기 답번은 상습 결빙 구간에 대한 안내 표지판 추가 설치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을 쓰는 거죠. 그럼 여기까지 여러분이 이렇게 내용을 쭉 썼단 말이에요. 다 썼어요. 그리고 엔터를 친 다음에 자 여러분이 이 기한 여러분이 만든 이 기한에 대한 세부적인 어떠한 예상표라든가 또는 개선에 대한 세부적인 거 그래서 내비게이션은 어디서 어떻게 안내를 할 것이며 뭐 등급은 어떻게 어디를 나눌 것이며 이런 세부적인 개선안은 뭐 첨부해서 여러분이 함께 제출할 거다.
그러면은 자, 이 본문 내용이 모두 끝났잖아요, 여러분. 끝나고 한 줄, 자, 여기서 엔터 치고 한 줄, 그 다음 줄에 자, 붙임 이렇게 씁니다. 붙임 두 칸, 하나, 둘 이렇게 띄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라고 쓰냐면은 신속 제설 작업 개선안 이렇게요. 그래서 세부 내용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썼습니다. 한부 이렇게요. 됐죠? 이렇게 여러분이 내용을 썼습니다. 참고로 붙임에 대한 그 문서 내용이 여러 개라면 걔도 역시 번호를 매겨서 1번, 2번 이렇게 여러분이 써줘야 돼요. 자, 1부 하고 점 이렇게 찍어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문서 내용이다라는 걸 알려야 되죠. 자, 두 칸 띱니다. 하나, 둘 하고 끝 써주면 돼요. 끝 마침표 점. 이렇게 해서 문서를 끝내는 겁니다. 아, 이렇게요? 네, 요렇게. 됐죠? 그리고 엔터를 꽝꽝꽝 칩니다. 자, 쳐서 뭐라고 쓰느냐? 자, 여기 행정안전부 장관 이런 식으로 그 문서를 발송하는 곳에 장 이렇게 쓰는 거예요. 됐죠? 대한 의사협회 또는 대한상의회 장 이렇게 됐죠? 네, 이렇게 직함 써주면 되는 겁니다. 자, 다 됐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것이 바로 결문의 발신명의가 되는 겁니다. 다 됐죠? 자, 이렇게 내용을 쓰고 이 아래는요, 실제로 문서를 기한한 사람의 이름, 검토자에 대한 정보, 이러한 것들이 모두 표시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럼 그거는 어떻게 하느냐? 자, 일단은 여기 여러분 붙임 위에 자, 한 요 정도 칸을 띄우고 그 아래 엔터를 한 번 더 칩니다. 그리고 역시 여러분이 줄을 긋는다든가 아니면 여기에서 이렇게 줄을 긋는 게 더 깔끔할 거예요. 자, 여기 여러분 위에 줄 걷던 거 보이죠? 요거 클릭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네. 자, 이렇게요. 클릭했죠? 요거를 그대로 복사를 해도 되고 하나 선을 더 그어도 돼요. 참고로 여러분 보시면은 이 위에 이 선을 클릭하면 윤곽선에 대한 색상이나 굵기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굵기도 여러분이 이거보다 좀 더 굵기를 원해? 그럼 여러분이 0.3mm 이 정도로 이렇게 굵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얘를 컨트롤 C 해요. 컨트롤 V 하나 생기죠? 자, 요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아래로 여러분이 쭉 마우스로 끌고 내려가도 되고 키보드 아래로 방향키를 이용해 끌고 요렇게 내려가도 되더라 이겁니다. 이건 나중에 해도 상관없어요. 자, 지금은 제가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 곧바로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요 정도 요렇게 내려오면 돼요. 됐어요? 네, 요렇게 내려오게 하고 그 다음 이 밑에는 이제 뭘 쓰느냐면 실제로 이 문서에 기한자, 검토자 이런 내용을 쓰는데 이것은 여러분이 표로 만들어도 좋고 아니면은 어때요? 그냥 써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거를 좀 더 엄격하게 표시를 하고자 한다면 뭐 여러분이 표로 만들어도 상관없겠습니다. 저 예를 들어 한 4줄 5칸, 5줄 4칸 이 정도로 만들어 볼까요? 표로요? 네, 표도 상관없죠. 컨트롤 N T 이렇게 해요. 그래서 5줄에 칸, 4칸으로 합시다. 하고 만들기 엔터 꽝 만들어져요. 만들어진다. 그죠? 예. 그럼 여기에다 여러분이 내용을 쓰는 겁니다. 어떻게 쓰면 되죠? 예, 이렇게요. 만약에 기한자가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에 이렇게요. 재난안전 과장 홍길동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여기에 여러분이 검토자가 들어간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검토자 이름을 쓰면 됩니다. 그래서
정보 책임 팀장 홍순영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옆에 또 예를 들어서 뭐 또 결재권자 있다 이거죠. 그래서 재난안전 부장, 예. 그 다음에 뭐 손영노 씨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쓴다는 거죠. 됩니까 여러분? 예, 이렇게. 그래서 쓰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여러분이 뭐 또 더 써야 할 게 있다면 그 밑에 내용을 더 쓰면 되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협조자가 필요하다. 그럼 협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긴급 뭐 안전 소방안전청 뭐 이렇게 소방안전청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을 썼습니다. 됐죠? 그리고 뭐 더 필요한 게 있다면 뭐 시행에 대한 내용을 써야 된다. 그럼 여기에 뭐 시행 또는 문서 번호 뭐 이런 거 있겠죠. 그래서 시행 뭐 이렇게 써서 뭐 2020-11-1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이 문서에 대한 접수 한 여기쯤에 여러분이 접수를 쓰려고 한다. 그러면 뭐 문서 처리과 이렇게요. 문서 처리과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쓰면 되죠. 번호 뭐 예를 들어 32 뭐 이런 식으로 필요하다면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소가 필요하다면 여러분이 우편번호에서 하고 우편번호 뭐 123 이렇게 쓰면 되고 그 다음에 뭐 주소가 필요하다면 이 옆에다 뭐 얘네들을 병합을 해서 주소를 써야 된다. 그럼 병합하고 M 누르면 되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뭐 서울특별시 그 다음에 종로구 뭐 세종대로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을 쓰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전화번호 필요하다. 그럼 그 밑에 뭐 전화번호 뭐 이렇게 전화번호 뭐 123 뭐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팩스번호 필요하다. 그럼 팩스번호 역시 여기도 팩스번호 뭐 124 이렇게 여러분이 쓰면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의 어떤 이메일 주소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메일 주소 여러분이 어떤 공인된 그 이메일 주소가 있다. 그러면 그 이메일 주소를 여기다 쓰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요. 예를 들어 AAA 뭐 BBB 1212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을 골뱅이 뭐 korea.com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을 쓰는 거예요. 여기 필요 없다? 그럼 병합해서 M 이런 식으로요. M 다시 한번 이렇게 됐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문서를 만드는 겁니다. 이 문서 좀 줄이고 싶어요? 줄이면 돼요. 살짝 이렇게 다 됐죠? 되고 어떻게 해요? 얘네들 나는 이 선 별로 좋지 않은데 그럼 범위 잡고 뭐합니까? L 눌러줘요. L 눌러서 어떻게 한다? 선의 종류를 투명하게 바꾸자 이렇게요. 투명 어디를? 문서 전체를 모두 설정. 이러면 표인데 표가 아닌 것처럼 보이죠. 이렇게 깔끔하게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 됐어요? 됐으면은 얘네들 이제 글자 크기 같은 것들 여러분이 뭐 정해진 어떤 규칙들이 있겠죠? 그래서 18로 해야 돼. 그럼 18 이렇게 하고 가운데로 보내야 돼. 가운데 정렬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괴선 아래로 통통통 이렇게 눌러주면 되겠죠. 조금 더 아래로. 됐어요? 네. 이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행안부 장관 요거 보이죠? 요것도 역시 글자 크기 더 크게 키워야 돼. 18 그럼 18 엔터꽝. 그 다음 어떻게? 가운데 선의 내용 아래로 통통통 이렇게 여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만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됐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서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기본 규칙을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시고 좀 더 자세한 세부적인 내용들은 또 검색을 통해서 조금씩 보완을 해 나가시면 되겠죠. 그리고 많이 만들어 보셔야 됩니다. 이 시간에는
공문서 중에서도 간이 기한문, 검토문, 보고서 이런 양식의 작성 방법에 대해 공부해 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함께 볼까요? 자, 보시면은 제가 본문의 내용은 시간 관계상 이와 같이 내용을 작성을 했습니다. 공문서는 두문, 본문, 결문의 형태를 갖고 있는데요. 일단 간이 기한문 형식이라든가 검토문, 보고서 같은 것들은 일단은 가장 위에 두문이죠. 두문은 역시 그 문서를 발송하는 기관을 먼저 쓰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정보인재교육원 이렇게 쓰죠. 인재교육원 이렇게 제가 썼어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이 기관의 주소라든가 전화번호, 이메일, 팩스 이러한 내용을 이 위에 기재를 하기도 합니다. 아, 정말요? 예, 그렇게 기재를 해요. 그래서 자, 여기에다가 제가 이렇게 엔터를 한 2번 더 칠게요. 그리고 이 공문서의 여백은 항상 문서 작성 전에 여러분이 일단 신경을 써줘야 되는데 위에 20, 머릿말은 제로로 하세요. 그 다음에 왼쪽, 오른쪽 20으로 각각 지정합니다. 그 다음에 꼬릿말 제로, 또 아래쪽 15 이렇게 설정합시다. 설정 이렇게. 자, 여러분 눈금자 늘어난 거 보이죠? 자, 이렇게 내용을 쓰고 그 다음 이 발신 기간에 세부적인 내용들을 입력해 보고자 합니다. 참고로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을 입력할 때 좀 더 깔끔하게 효과를 주고자 한다면 자, 여러분 글상자라는 게 존재합니다. 글상자요? 네, 그렇습니다. 글상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여기 도형에 보시면은 이 첫 번째 가로 글상자, 세로 글상자 있는데 가로 글상자 요예요. 굉장히 유용한 메뉴입니다. 단축키를 알고 싶다고요? 컨트롤 N 누르고 손 떼고 알파벳 B 이거예요. 이렇게 또는 쭉 끌어서 이렇게 배치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끌어다 놓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주소 한번 써볼까요? 네, 주소 이렇게요. 그리고 서울 주소를 쓰고 여기다 콜론 이렇게 찍어도 상관없습니다. 서울 서초구 이렇게요. 서초대로 00 이렇게. 그 다음 띄고 전화 이렇게 전화도 한 칸 띄고 전화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02 333에 1100번 이렇게 여러분이 쓰면 돼요. 쭉 눌러서 또 어때요? 팩스 써야겠다. 팩스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02 333에 1101번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 문서를 발송하는 곳 소속 이렇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를 인재 영입팀 이런 식으로 내용을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메일 주소 필요하다면 이메일 여러분이 써주면 되겠지요. 그래서 이메일도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써주면 되겠죠. abc 111 골뱅이 예를 들어서 인재교육이니까 edu.co.kr 이런 식으로 쓰면 되는 거죠. 다 됐나요? 이렇게 기본적인 정보를 일반 기한문 형태에서는 보통 아래쪽에 배치를 하지만 이렇게 위에 배치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 보고서나 간단한 검토라든가 이런 것들은 자, 이렇게 내용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일반 기한문 형태에서 아래쪽에 뭐 이거 문서를 공개하느냐, 일부 공개냐, 아니면 전체 공개냐, 문서 번호, 시행일자, 이런 거. 그 다음에 검토자, 또 뭐 결재권자 이런 거 다 쓰잖아요. 그 내용을 바로 여기에서 표로 간단하게 요약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자, 보여드리죠. 지금 여기가 중요하죠. 자, 엔터를 이만큼 쳐놔요. 헷갈리니까. 자, 일단은 여러분 표부터 만들어 볼 텐데요. 여기서 시간이 걸려서 제가 일단 본문의 내용을 간단하게 써 놓은 것입니다. 자, 표는요. 컨트롤 N 손 떼고 T. 자, 그러면 줄 개수 7줄로 하세요. 저하고 똑같이. 칸의 개수 일단은 5칸으로 만들어 줍니다. 됐어요? 자, 글자처럼 취급 체크됐는지 확인하시고 맞다면 엔터 꽝 하고 범위를 모두 지정한 다음에 컨트롤 키와 왼쪽 방향 키 눌러서 크기를 적당하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대략 요 정도? 예, 아래로 톡 한번 눌러줘요. 됐지요? 자, 이렇게 모양 똑같이 만들고 여러분 첫째 칸에 선결 씁니다. 선결 됐어요? 예, 선결. 그 다음 여러분 여기 두 번째 칸, 두 번째 줄 두 번째 칸에 일자 엔터 꽝 시간 써요. 일자 시간 돼요? 예. 그 다음 그 아래 번호 써주시겠어요? 번호요? 네, 번호 이렇게 내용을 써줍니다. 됐어요? 네, 이렇게 여러분이 일단은 모양을 만들어줘요. 그 다음에 그 아래 여기 여러분 여기에는 요거 두 줄 보이세요? 얘네들을 병합을 합니다. 이렇게 범위 잡고 M 그리고 접수라고 써요. 접수 이렇게 가능하죠. 자, 이렇게 하고 여러분 그 아래 보시면은 자, 여기 여러분 보이죠? 요거 두 칸을 하나로 병합해 보세요. M 하고 써요. 처리과 또 그 밑에도 병합 M 하고 담당자 그 다음 그 아래에 병합하고 심사자 또는 결재권자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편한 대로 써요. 자,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그리고 자, 여기 여러분 여기 두 칸 있지요. 자, 여기에다가 여러분 씁니다. 지시라고 쓸 건데요. 자, 문제는 우리 여기 일자 시간 보이죠? 자, 일자 시간 여러분 여기를요. 마우스로 범위를 샥 3개를 잡아보세요. 잡고 자, 잡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면 요거를 두 줄로 나눠 볼까요? 요것만 두 줄로요? 예. 이때는 뭐 누른다? 예, 슬라이드 S. 줄수 2개. 줄개수 2로 되어 있나요? 그럼 건드리지 말고 엔터 꽝. 나눠집니다. 그죠? 네. 나눠줘요. 자, 이렇게 한번 나눠보세요. 와,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진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모양을 만들고 여러분 여기 보이세요? 자, 여기 요거 2개 범위 지정합니다. 이렇게요? 네. 지정하고 M. 오, 신기하다. 예, 그리고 지시. 이렇게 쓰면 돼요. 여기도 병합해 볼까요? M. 진짜 병합이나 이런 건 많이 쓰이는구나. 그럼요. 이렇게 써요. 됐죠?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선결 보이세요? 네. 선결의 요 첫째 칸이 있죠. 요거를 조금 이 칸엔 내용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 그래서 요 칸을 조금 옮기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기를 붙잡고 옮기면은 다 움직여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2가지의 방법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요 칸 하나만 조금만 이동하고 싶어요. 이럴 때는 F5키 눌러서 첫 번째 방법 F5 눌러서 영역 지정하고
Shift 키 누르고 오른쪽 방향 키 이렇게 조절할 수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요. 여러분이 마우스를 이용한다면 Shift 키 누르고 여기다 딱 커서를 이렇게 놓고 Shift 키 누르고 이동을 해요. 이 방법도 있구나. 네, 편한 대로. 키보드가 편하면 키보드, 마우스가 편하다. 그럼 마우스로 여러분 편한 대로 하세요. 이렇게. 됩니까? 네, 살짝 조정하세요. 이렇게. 제법 복잡해 보이죠? 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지시 밑에 하나, 둘, 셋, 네 개 보이십니까? 요 네 개를 병합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병합이요? M. 이제 M 확실하게 알았을 거예요. 자, 결제를 씁니다. 결제, 엔터꽝. 그 다음에 마침표 점같이 어떤 가운데 점을 여러분이 넣고 싶어요. 가운데 점이요? 가운데 점이 여기 없다면 컨트롤 키하고 F10 특수문자 들어갑니다. 특수문자에 들어와서 자, 사용자 문자표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사용자 문자표 누르면은 기호 1번에 보시면 이런 점이 보이실 거예요. 넣기 어때요? 들어가지죠? 엔터꽝. 그리고 공람 이렇게 써요. 결제 공람 썼어요. 그리고 그 아래 여러분 내용을 쓸 건데 자, 여기에요, 여러분. 여기에다 내용을 쓸 건데 뭐라고 쓸 거냐면 이 결제는요. 도장을 찍고 그다음 요 옆에 그 결제에 대한 세부적인 비고사항을 쓸 겁니다. 그래서 요거 두 칸으로 나눠 볼까요? 두 칸으로 나누려면 어떻게 합니까? 범위를 잡아요. 이걸 두 칸으로. 어떻게 해요? S. 그리고요. 줄이 아니라 칸. 그리고 줄개수는 칸을 줄개수는 여러분 아니죠. 요거 빼요. 요렇게. 이거 여러분 그대로 유지되면 줄도 두 줄 되고 칸도 두 개가 돼서 복잡해져요. 칸 개수 두 개 나누기 어때요? 나눠지네. 그죠? 자, 나눠지면 여러분 요거 자, 여기 여러분 보이죠? 요 칸을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붙잡고 이렇게 조금 늘리면 돼요.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모양 만들어줘요.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요. 자, 여기 밑에 보이십니까? 네. 자, 여기는 심사 이렇게 나왔는데 결제권자 결제 1이라고 씁시다. 결제 1 이렇게. 근데 칸이 좁지요. 결제 1. 그러면 여러분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요거를 요 칸 보이죠? 요 칸을 F5 눌러서 S 누른 다음에 두 칸 줄을 빼요. 칸 두 칸으로 나눠요. 얘를요? 예. 그리고 얘네 두 개를 병합해요. M. 병합하고 요 애를 끌어서 어떻게 해라? 네. Shift 키 눌러서 끌어다가 요렇게 딱 맞춰줘요. 어때요? 그럴듯한데? 예.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 이 밑에 줄 필요가 없는데 어쩌죠? 필요 없으면 이 줄 하나 없애버리면 돼요. 어떻게 없앱니까? 여러분 범위를 지정하고 딜리트를 눌러줘요. 그러면 선택된 셀들을 지웁니다. 이 안에 내용이 있다면 내용을 지우고 이 셀 모양 그대로 유지할까요? 이 얘기입니다. 아니요. 우리는 이 모양을 없애버리는 게 목적이죠. 지우기. 깔끔하게 만들어집니다. 다 됐어요. 됐으면 얘네들 모두 범위 잡고 범위를 잡으세요. 가운데 정렬합니다. 가운데 정렬하고 L 눌러줘요. L 누른 다음에 뭐예요? 바로 바깥쪽의 테두리. 즉 여기서 굵기만 실선 유지되죠? 자, 굵기를 좀 더 굵게 만들어 보기 바랍니다. 얼마요? 한 0.4? 그 다음 어디요? 선 모양 바로 적용 체크되어 있다면 빼세요. 바깥쪽 요거.
이렇게 누르면 바깥쪽만 굵게 됩니다. 설정 어때요? 정말 그렇게 됐네. 그리고 얘를 오른쪽 정렬해버리세요. 우와, 이렇게 되네? 네. 됐습니까? 네,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그 다음, 이 옆에 내용을 또 써야 돼요. 문서 번호라든가 시행일자라든가 공개를 문서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걸 써야 되거든요. 이런 걸 쓸 때는 글상자를 이용하세요. 어떤 분은 표를 크게 만들어서 여기 표를 안 보이게 하고 이렇게 작업을 하는데 그 방법도 있지만 자 여기 여러분 도형의 가로 글상자 보이세요? 또는 단축키 컨트롤 N 손 떼고 알파벳 B 눌러도 돼요. 이거 눌러도 되고요. 편한 대로 하세요. 이렇게 하고 찍 범위를 잡으세요. 놓으세요. 그리고 부지런히 쓰면 됩니다. 문서 번호 이렇게요. 그래서 문서 번호가 예를 들어서 가에 그 다음에 한 칸 띄고 21-1이다 이렇게 쓰면 돼요. 그 다음에 시행일자는 또 언제냐 21년 이렇게요. 두 칸 띄고 그 다음에 한 칸 띄고 그 다음에 띄고 3월 10일 이렇게 썼습니다. 엔터꽝 공개 여부 이렇게 나와요. 한 칸 띄고 두 칸 미공개 수신 이렇게 누가 받아야 되느냐 이렇게요. 수신자 참조 이렇게 제가 썼습니다. 그 다음에 엔터 치고 참조 이때 중요한 거는 참조할 대상 누구냐 바로 인재영업 인재관리팀 이렇게 쓰는 거예요. 다 됐나요? 요렇게. 그리고 여러분 이 선이 여기도 선이 있고 여기도 선이 있으므로 몹시 지저분해 보여요. 따라서 여기를 어떻게 하느냐면 이 테두리를 클릭하고 도형의 윤곽선 보이십니까? 요 메뉴 자동으로 생겨요. 윤곽선에서 선의 종류에서 투명. 얘도 투명으로 할 수 있구나. 그렇습니다.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다 됐어요? 그리고 그 밑에 자 이제 이 아래입니다. 여러분 아래 엔터 꽝 한 번 더 쳐요. 그리고 씁니다. 제목 이렇게 써줘요. 자 제목에 뭐라고 쓰느냐면 곧바로 알고리즘 인공지능 참고로 제목을 쓰고 하나 둘 띄워줘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 연구원 연수 프로그램 진행 안내 진행 추천 연수 프로그램 참가 이렇게 내용을 써줍니다. 다 썼습니다. 됐어요. 이렇게 쓰고 제목은 어떻게 한다? 범위를 지정해서 여러분이 제목을 좀 더 굵게 만들어주면 되겠지요. 12, 굵게 이렇게. 됐나요? 그리고 여기도 역시 이 두문과 본문의 내용 구분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면 선을 그어줘요. 도형에서 선 클릭해서 Shift 키 눌러서 반듯하게 그어줘요. 쭉 이렇게. 그리고 윤곽선에서 선의 굵기를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늘려줘요. 나 1mm로 하겠다. 이 정도 굵기. 깔끔하죠? 그 다음에 요에 발신 기간명도 글씨 크기 크게 키우세요. 여러분. 이렇게. 크게 되네. 이렇게. 굵게. 가운데 배치하겠다. 이렇게. 그 다음에 글상자 조금 아래로 이렇게 내리면 되겠죠? 좀 더 길게 빼고 이렇게요. 됩니까? 이렇게요. 그 다음에 요에 조금 내리면 되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기원의 무궁한 발전 이해는 우위로 올리면 되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본문의 내용, 이것이 여러 개 항목이 아니라 몇 개 항목이다 하더라도 이 본문의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냥 쓰는 것보다는 어떻게 한다? 네, 글머리 기호를 넣는 게 좋아요. 아니면 특수문자를 넣는다든가 이런 것들을 할 필요가 있더라 이겁니다. 특수문자 넣어도 상관없습니까? 예. 그러니까 1번, 2번 이렇게 번호를 매겨도 되고, 근데 제가 아래 항목에 1, 2, 3을 넣었기 때문에 여기에는 특수문자를 여러분이 넣어주시면 됩니다. 컨트롤 F10 눌러서 사용자 문자표 이렇게 눌러서 예, 뭐 동그라미라던가 네모라던가 이런 애들을 고르시면 되겠지요. 여기서 뭐 네모 이렇게 골라서요 넣기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그 다음 넣고 어떻게 해요? 예, 이렇게 띄워주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요에도 그대로 얘 카피 떠서요. 컨트롤 C 여기 클릭하고 컨트롤 V 한 칸 띄워주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만들어주면 돼요. 그리고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래 엔터 꽝 그리고 아래 내용 구분 좀 지으면 좋겠죠? 아래 클릭하고 가운데 정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운데 정렬 눌러줘요. 이렇게. 됐습니까? 예. 그리고 내용 1, 2, 3. 됐죠? 이렇게 여러분이 만들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발신 명의는 없습니까? 왜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밑에 붙임 자료가 필요하다면 붙임 이렇게 내용을 쓰고 하나 둘 띄고 1번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연수 프로그램 희망 서식 한부 이렇게 엔터. 그 다음 두 번째 연구 실적 증명서 한부 이렇게 여러분이 써주면 돼요. 이렇게 다 써줘요. 그리고 맨 끝에는 두 칸 띄고 끝 여기까지야 이렇게 점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 내용이 다예요. 그리고 맨 밑에 발신명이 써주면 되죠. 그래서 뭐 한국 정부 인재 교육원장 이렇게 쓰면 돼요. 여기 한 칸 띈다. 그럼 띄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얘네 범위 잡고 여러분이 원하는 글씨 크기 지정하고 가운데 정렬. 이런 식으로 해서 마무리를 하면 됩니다. 이 끝의 위치는 여러분이 편한 대로 참고로 끝은 이런 규칙대로 여러분 만들어주고 이 본문 내용과 여기 사이는 적당하게 거리를 두어서 여러분이 만들어 두시면 되는 겁니다. 됐어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공문서를 만들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꼭 한 번 더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시고 활용해서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